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송년 기획보도 회양 2025.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BBS가 올 한 해 단독 보도한 내용을 모았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평택 수도사가 원효대사의 화쟁정신으로 종교 간 화합을 실천하는 특별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힐링멘토 마가스림이 4년 만에 신간을 내놨습니다. 40년 수행으로 얻은 무상의 지혜가 담겼습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가 송년회를 열어 올 한 해 동안 헌신한 종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불교계 유일의 지상파 방송인 BBS는 올 한 해를 가로지른 주요 현안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송년 기획보도 회양 2025 그 첫 번째 순서로 BBS가 단독 보도를 통해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사회의 변화를 이끈 활약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운사 화재 당시 소방관 생명을 살린 목욕탕부터 배우 김민희 씨와 홍상수 감독의 베를린 영화제 출국 현장 포착까지 BBS 뉴스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박준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형 화마가 의성 고운사를 집어삼킨 지난 3월 25일, BBS 뉴스의 발길은 곧장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보물 가운루와 연수전 등 정각들이 불탄 참혹한 현장에서 취재진의 눈에 띈 건 끄떡없었던 콘크리트 목욕탕. 불길에 갇힌 소방관들이 목욕탕으로 피해 위기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보도한 유튜브가 조회수 200만 뷰를 훌쩍 넘었습니다. 고운사 스님과 종무원 등 4부대 중이 이용하는 목욕탕은 흡사 콘크리트 벙커처럼 생겨 불길이 옮겨붙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화재 당시엔 발화 지점을 포착한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화재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초기 진화를 시도하는 장면을 단독 보도한 내용은 다른 방송사 메인 뉴스에까지 인용됐습니다. 기획보도 분야에서도 BBS 뉴스는 우리 시대를 깨우는 목탁이라는 사명감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를 불교적 시각으로 담아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K-팝 데몬 헌터스의 유행 등 한국 문화의 세계적 유행 속에서 이탈리아와 미국 등 주류 기독교 사회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불교의 면면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È più scientifico, non ha paura della scienza. Questa è la grandezza del buddismo. 일본이 반환한 우리 문화유산 관월 땅이 해체된 현장도 직접 찾아 남은 과제를 살펴보면서 완전한 환지 본처를 발언하는 목소리를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관월 땅이 경복궁 같은 궁궐 안에 있었던 건물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정확한 위치나 건물 용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임신설로 초미의 관심사였던 영화감독 홍상수, 배우 김민희 씨가 베를린 영화제 참석차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현장을 단독 보도한 것도 큰 화제였습니다. 만삭의 김민희 씨 모습이 언론에 처음 노출되면서 국내 대부분 언론사를 비롯해 SNS를 타고 빠른 속도로 전파됐습니다. 앞서 BBS 뉴스는 라디오 뉴스를 중심으로 보도해온 관행을 벗어나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뉴미디어로의 전환에 나서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단독 기획 보도를 발굴해왔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에 발맞춰 BBS 뉴스는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경기도 평택 수도사가 원효대사의 화쟁정신으로 종교 간의 화합을 실천하는 특별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한 종교의 기념일을 떠나 한 해의 노고를 위로하고 덕담을 나누며 따뜻한 연말을 완성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신라시대 고승 원효대사의 깨달음과 수행 정신이 깃든 평택 수도사. 신나는 캐럴이 경내를 가득 메우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클래식과 국악, 성악이 한데 어우러진 품격 있는 무대가 펼쳐지고 감미로운 피아노의 선율이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습니다.
우리 전통 악기는 우아한 소리를 뽐내며 단아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에 빠져들고 온 세상에 평화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아기 예술을 찬탄합니다. 이렇게 이 산사 음악회를 열어주시는 주지스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또 더불어 함께 믿음에 관계없이 더불어 함께 간다라는 그것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수도사가 마련한 산사음악회, 불교와 개신교라는 종교 울타리를 넘어 이웃과 화합하며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는 힘들어지고 우리 갈등이 더 커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정무스님께서 뜻하시는 이런 화합의 한 장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더 널리 퍼져서 내년에는 좀 더 평화롭고 이 화합을 그런 다지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수도사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묶고 다툼을 화합으로 승화시켰던 원효대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염원했습니다. 서로 상생하고 연대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존중하면서 행복스러운 생활을 찾아가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각자가 상생하는 좀 더 다가오는 새해 붉은 마르해 병원에는 좀 더 활발한 삶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음악회와 함께 열린 특강에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원효대사의 무의 사상이 집중 조명됐습니다. 정치적 이념부터 세대 계층 간 갈등까지 극심한 대립과 반목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가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헐뜯고 상대를 상처 주고 상대를 짓밟아야 내가 더 나은 쪽으로 우뚝 설 수 있다 하다가도 너와 나는 둘이 아닌 같은 불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면 그런 그 사람을 짓밟고자 하는 마음이 무뎌지는 거죠. 수도사는 원효대사의 가르침을 통해 종교 간 벽을 허물고 상대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진정한 화쟁의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충북 경찰불자들이 송년법회를 열고 청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포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충북 경찰불자회는 그제 BBS 청주불교방송 법당에서 BBS 청주사장 현진스님을 비롯해 안심사주지 무경스님, 전태환 충북경찰청 불자회장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 합동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현진스님은 법문에서 부족한 것을 구하기보다 이미 있는 것을 사랑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며 부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는 청법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더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내가 얼마나 만족하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수를 또 확인해 봐야 돼요. 이 자리에는 충북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비명상의 대가 마가 스님이 4년 만에 신간 어른이 되는 흐름의 기술을 펴냈습니다. 수행설하기보다 수필에 가까운 이번 책은 스님의 삶에서 독자들이 위로를 얻고 앞으로 나갈 힘을 찾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그래, 이 책을 쓰고 나서 왠지 뿌듯했고 내가 그래도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오랜만에 밥값했구나, 부처님께 밥값했구나라고 하는 행복감에 젖어들었습니다. 힐링 멘토 마가 스님은 새 책 어른이 되는 흐름의 기술을 탈고하고 오랜만에 부처님께 밥값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40년 수행길에서 건져낸 무상의 지혜를 전하는 책의 부제는 힘든 감정을 흘려보내고 마음의 주인으로 사는 법입니다. 우리 시대의 대강백 무비스님은 이 책을 두고 막힘없이 소통되는 것이 불교이고 도라며 도시 통유라는 추천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집착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흐르게 할 것인가
대한 내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상을 받아들이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사단법인 자비명상 대표와 자비나눔 공덕회 이사장, 안성 구람사 심신치유센터 원장을 맡고 있는 마가 스님은 수많은 강연과 여러 권의 책, 라디오 진행을 통해 대중을 다독인 원조 힐링 멘토입니다. 이번 책은 현대인들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전하기보다 스님의 삶과 경험을 담담하게 풀어낸 메시지로 독자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을 비롯해 다양한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온 스님은 개인의 아픔이 해소되지 않으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꾸준히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친구들을 만나보면은 결혼도 포기하고 아이도 포기하고 심지어 직장도 포기해버리고 기왕 살 것 좀 멋지게 회양을 하자. 나도 이 어려운 사회의 아픔을 함께 해보자. 나도 뭔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좋은 씨앗을 좀 뿌리면 좋겠다 싶어서. 흘려보내는 법을 배울 때 삶이 완성된다는 마가 스님은 다음 달 15일 BBS 법당 다보원에서 북토크를 열어 독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해맞이 명소 여수 향일암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가 창립 2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로 올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헌신한 직원들과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다가오는 새해에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이웃을 비롯해 홀몸 어르신, 부모로부터 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들까지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20년을 함께 동고동락해온 복지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수 향일암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가 창립 20주년을 축하하는 2025 보문가족과 후원자가 함께하는 어울림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년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씨앗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신 보문가족 모든 분들의 마음이 모여 오늘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사장 연규 스님은 복지회 창립 때부터 함께해온 장기 근속자들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정성껏 마련한 기념품을 전달했습니다. 또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해온 모범 직원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화엄사교구장 우석 스님도 말사 스님들과 함께 참석해 보문복지회 직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동고동락해온 보문복지회 창립 2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저희 본사에서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며 소중한 인연을 이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영상으로 지난 발자취를 돌아본 보문복지회 가족들은 이사장 연규 스님에게 감사를 전하며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수가 장애인들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살기 좋은 따뜻한 이런 도시가 되는데 앞장서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문복지회 화이팅! 여수를 비롯해 순천, 구례, 곡성 등에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웃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준 보문복지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를 실천해온 보문복지 가족들이 서로의 수고를 다독이며 내년 새 희망을 품는 특별한 자리로 올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공주 신원사에서 계룡산 권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신원사는 지난 23일 경내 세심당에서 주지 성관 스님을 비롯해 최원철 공주시장과 이상우 계룡산 문화관광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산 권역 관광 개발을 위한 좌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콘텐츠 확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관 스님은
기체험 명상체험관 등을 제시하며 단순한 방문을 넘어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의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갖고 가고 지켜내야 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룡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하는. 발전하러 나선 강대훈 열린정책뉴스 대표는 전 세계적인 동물권 보호와 비건 트렌드에 맞춰 신원사를 비건 푸드 테라피의 성지로 만들어야 한다며 사찰의 공양 문화를 최고급 비건 다이닝과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동국대 홍보대사인 동감의 19기 학생들에 대한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동국대는 22일 본관 5층 건학위 사무실에서 동감 19기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감 19기 최진경 회장을 비롯해 2년간의 활동을 마친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동감은 지난 2006년 동국대 건학 100주년을 맞아 만들어진 공식 홍보대사 단체로 매년 캠퍼스 투어와 입시 설명회, 중고등학교 방문 투어 등을 통해 동국대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티베트 공동체가 지난 20일 울산 울주군 정토마을 공경전에서 제4회 평화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화합의 길, 평화의 빛을 주제로 부산 홍법사 심산스님과 여수 석천사 진옥스님, 정토마을 자제병원 이사장 능행스님의 강연에 이어 텐진 랍가 박사의 티베트에 대한 이해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평화의 세미나는 제14대 달라이라마 성하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기념해 2022년부터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즈음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동짓날 전국 사찰의 팥죽 나눔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종 광제사가 22일 전통문화체험관 내 공양간에서 강원도 유기농 팥으로 만든 동지 팥죽을 직접 포장해 이웃을 위한 나눔을 펼치고 신도들과 함께 동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팥죽에 따뜻하고 좋은 기운처럼 저희가 이번 동지의 자비공양 나눔 행사가 모두 분들한테 자비심으로 따뜻한 의미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광제사는 신도회 후원회장과 부회장도 새로 임명해 병오년 새해에 더욱 체계적인 신행 활동을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가 서면 영광도서 앞에서 시민들을 위한 자비의 팥죽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삼광사 주지 용암스님은 지역사회에 자비의 온정을 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삼광사가 준비한 팥죽은 16,000인분으로 점심시간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제공됐습니다. 같은 날 부산 기장군 해광사도 사찰을 찾은 불자와 시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주지 태공스님은 동지 법문을 통해 작은 설이라 불리는 동지를 맞아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기운을 맞이하길 바란다며 팥죽 한 그릇에 담긴 이웃사랑의 마음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힘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 덕원사의 동지 팥죽 나눔은 17년째 이어졌습니다. 덕원사는 동지인 22일 새벽부터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시장과 중구 학성 새벽시장, 중앙시장 등을 찾아 팥죽 3,000그릇과 새해 달력을 상인과 시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덕원사 주지 덕원스님은 사부대중과 함께 팥죽보시를 실천하며 올 한 해 마무리 잘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동해 삼화사의 지화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첫 전시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사화사 지화 장원보존회는 최근 종로구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지화, 수행의 향기를 머금다라는 주제로 열린 전시회를 성황리에 성료했습니다. 삼화사 지화 장엄은 삼화사 선덕이자 봉은사 주지인 원명스님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돼 사찰을 넘어 동해 무릉제 등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 전통 예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생과 그 역경 속에서 이렇게 삼화사 지화가 발전이 돼서 결국은 이제 강원도 지정되는 올해 이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실을 오늘 여기 전시회에서 아름답게 뽐내. 앞서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위원회는
3화사 지화장엄이 조직적인 제작 체계와 전승 기반을 갖추고 있어 예술성과 역사성, 공동체성이 모두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빛이 모두에게 열린 자비와 사랑의 상징이 되기를, 소외된 사람들을 챙기면서 이상으로 12월 26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